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조선이라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는 화려한 빛과 처절한 그림자가 공존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미모와 뛰어난 재주로 연회장을 수놓았고 고위 관료와 외국 사신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기녀라 불렀고 특히 국가에 소속되어 엄격하게 관리되었던 이들은 관기라 칭해졌습니다. 황진이와 같은 몇몇 이름만이 예인의 상징으로 기억될 뿐 수많은 관기들의 삶은 역사 속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채 잊혀져 갔습니다. 과연 그들의 삶은 세간에 알려진 낭만적인 이야기처럼 아름답기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베일 뒤에 가려져 있던 관기들의 처절하고 비극적인 실화를 마주하며 그들의 삶이 왜 조선 사회의 가장 아픈 단면이었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 굴레에서 시작된 운명 관기의 탄생과 통제. 기녀는 단순히 재주를 파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조선 사회의 가장 아래 계층인 천민에 속했습니다. 노비와 더불어 사회 최하층민으로 분류되었던 기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기녀가 되었을까요? 가장 보편적인 경로는 세습이었습니다. 기녀의 딸은 어머니의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아 다시 기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종모법, 즉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법에 따라 기녀의 자식들은 설령 아버지가 양반이라 할지라도 천민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죠. 이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되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나 전쟁 포로 혹은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스스로 몸을 의탁하는 비자발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로로 기녀가 되었든 일단 그들의 이름이 관청의 장부에 오르는 순간 그들의 삶은 국가의 철저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관기는 조선 초기부터 존재했습니다. 국가가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단순한 유흥을 넘어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첫째, 외교의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중국 사신이나 다른 외국 사절단을 접대할 때 기녀들의 뛰어난 예능은 조선의 문화적 역량을 과시하는 동시에 때로는 민감한 외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흥을 돋우는 존재를 넘어 나라의 체면과 국격을 대변하는 역할을 강요받았습니다. 둘째, 국가적 의례와 행사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궁중연회, 과거 합격자 축하연, 왕실 행사 등 크고 작은 국가 행사에 기녀들의 노래와 춤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행사의 격이 떨어지고 분위기가 살지 않았습니다. 셋째, 지방 행정의 보조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각 고을의 관기들은 수령이나 감사 등의 첩대뿐 아니라 관청의 잡무를 처리하거나 심지어는 정보 수집의 역할까지 수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관기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생산되고 관리되고 소비되는 철저한 도구였습니다. 관기 후보생들은 어릴 적부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방이나 장학원과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노래, 춤, 악기 연주는 물론 시와 그림, 서예 같은 고도의 예능을 익혀야 했고 유창한 말솜씨와 고상한 매너, 심지어는 학문적 소양까지 갖추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상류층 남성들 못지않은 교양을 갖춘 종합 예인으로 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뛰어난 재주와 지적 능력은 그들의 개인적 성취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권력자들을 만족시키고 국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죠. 이들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굴레 속에 갇혀 있었고 그 굴레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하게 죄어왔습니다. 이 욕망의 재물 권력자의 그림자 아래서 내레이션 관기들은 조선 사회에서
가장 화려하고 은밀한 공간에서 활동했습니다. 궁궐의 연회장, 고위 관료들의 저택, 지방 관아의 술자리 등 그들이 없으면 국가 행사나 사적인 모임조차 제대로 치러지기 어려웠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외교 무대의 일선에서 조선의 문화를 과시하는 얼굴이 되었고, 때로는 권력자들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술과 노래, 그리고 그 너머의 강요된 관계들, 아름다운 기녀라는 칭호 뒤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린당하는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헌 기록에는 기녀들이 술시중을 들고 몸을 팔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매움은 그들이 주요 역할 중 하나로 여겨졌고, 심지어 국가가 이를 묵인하거나 때로는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권력자들의 유의 대상이 되어야 했고,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가 한 계층의 여성들에게 강요한 폭력이었습니다. 기녀에게는 일상적인 자유가 없었습니다. 관청에 소속된 그들은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날 수 없었고, 심지어 혼인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신분 차이 때문에 맺어지기 어려웠으며, 설령 양반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 아이는 천민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격체가 아닌 물건처럼 다뤄졌고, 그들의 몸과 재능은 철저히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바쳐졌습니다. 그들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할 경우 따르는 처벌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질은 기본이었고, 관기 신분에서 폐기되어 끔찍한 하급 노비로 전락하거나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변방으로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가족과도 완전히 단절된 채 생명조차 위협받는 극단적인 처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은 기녀들에게 선택이라는 단어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철저히 통제되고 강요된 삶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기녀들은 매일 밤 가면을 쓴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녀들은 이 모든 고통을 술로 달래다가 폐인이 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세상에 대한 비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는 반대로 철저히 고립되고 고통받는 존재의 기록이었습니다. 3. 시든 꽃잎의 비극, 늙고 병들면 버려지는 현실. 기녀의 삶은 마치 절정의 순간을 피워낸 후 빠르게 시들어가는 꽃과 같았습니다. 한창 피어날 때는 모두의 찬사와 시선을 한몸에 받았지만, 아름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운명이었습니다. 기녀들에게 젊음과 아름다움은 생존의 유일한 무기이자 동시에 그들을 옥죄는 가장 잔인한 사슬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품 가치는 오직 외모와 젊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어 미모나 재능을 잃으면 그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국가나 권력자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새로운 젊은 기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버려진 기녀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은 의지할 곳 없이 거리로 내몰려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병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을 수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한때 귀한 몸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 그들의 숙명이었습니다. 때로는 하급 노비로 전락하여 고된 육체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끓어오르는 욕망의 화려한 잔치 뒤에는 쓸모를 다한 이들을 향한 차가운 외면만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없었고, 천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일반인들과 섞여 살기도 어려웠습니다. 한때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던 예인이었지만, 결국은 천민이라는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하게 쓰러져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기녀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기보다는 철저히 소비되고 버려지는 소모품처럼 다뤄졌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싸울 수도 벗어날 수도 없었던 이들의 삶은 조선시대 신분제의 비극과 인권 유린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드러냅니다. 4. 슬픔 속에서 피어난 꽃 저항과 예술,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 모든 기녀의 삶이 완벽히 절망적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예술혼을 지키려 애썼던 이들, 때로는 기지와 재능으로 운명을 잠시나마 극복하려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대표적인 기녀이자 시인이었던 황진이와 매창과 같은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뛰어난 재능으로 당대의 유명 문인들과 교류하며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고뇌를 시로 승화시키고 때로는 예리한 비판 의식을 담아 세태를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예술은 단순히 유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존재로서의 애환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뛰어난 정보력과 대인관계로 인해 정치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때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로운 기녀들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들의 삶은 비록 거대한 신분제 사회의 틀을 완전히 깨지는 못했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재능을 잃지 않으려 했던 작은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억압 속에서도 피어난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보여주며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조선시대 기녀들의 삶은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권력자의 향락도구로 쓰이다 늙으면 버려진 비극적인 운명. 그들은 이름 없는 꽃처럼 피었다 시들어갔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녀들의 삶을 통해 인간 존엄성의 가치와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이름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과 아픔은 시대를 넘어선 보편적인 인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쓰러진 삶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현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을 발견합니다.